사자의 소리가 있은 후 숲의 모든 창조물들과 요종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슬라님 만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스트로베리까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활기찬 목소리로 사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창조물들아, 나니아가 건국되었다. 곧 선택받은 자들이 나와 회의를 하겠다. 악마가 이미 나니아에 있느니라. 디고리는 아슬란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줄 젊음의 과일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디고리는 아슬란과 선택된 동물들 가까이로 갔습니다. 디고리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사자님, 아니 아슬라님, 저희 엄마를 낫게 할 마법 과일 좀 주실 수 있나요? 아슬란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아이가 그 아이다. 바로 그 일을 할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디고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아들아, 외부에서 온 마녀가 나냐에 있다.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말하라. 제가 찬이라는 도시에서 종을 치는 바람에 마녀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마녀의 세계로 돌려보내려다 이렇게 됐어요. 디고리는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듯 말했습니다. 실망하지 말아라. 마녀는 지금 멀리 있으니 당분간은 즐거운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담의 자손이 재난을 불러들였으니 이제 다시 아담의 자손이 그 재난을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마부를 향해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알고 있었느니라. 이 나라에 언제까지 살고 싶으냐? 그러자 마부는 사자님, 아니 아슬라님, 저는 결혼한 몸입니다. 아내가 있다면 런던으로 돌아가기 싫겠지만. 아슬라는 머리를 들고 길게 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름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젊은 여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폴리는 대번에 그녀가 마부의 아내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슬라는 두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너희는 나니아의 첫 번째 왕과 왕비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어라. 마녀로부터 이들을 지키거라. 아슬라는 이제 디고리를 향해 말합니다. 아담의 아들아, 이제 네가 이 나라에 끼친 재난을 해결할 준비가 되었느냐? 글쎄요, 제가 뭘 할 수 있죠? 근데 엄마를 낫게 할 그 무엇은 주실 수 없나요? 그때 사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봅니다. 슬픔은 숭고한 것이다.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하여라. 나는 마녀가 가까이 오지 못할 나무를 나니아에 심을 것이다. 그 나무는 마녀로부터 나니아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그 나무가 자라날 씨앗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아슬라는 디고리에게 그곳의 위치를 설명해주며 정원 한복판에 있는 나무 한 그루에 사과를 따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스트로베리를 향해 말합니다. 날개야 생겨나라. 하늘을 나는 말들의 아버지가 되거라. 이제 내 이름은 플레진이라. 하고 선포합니다. 곧이어 스트로베리, 아니 플레지의 어깨에서 날개가 솟아났습니다. 날개는 점점 자라더니 독수리보다 백조보다 커지더니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폴리도 같이 플레지를 타고 출발합니다. 언제나 길은 있으니 이제 내 축복과 함께 떠나거라. 두 아이는 믿을 수 없듯이 날아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플레지도 날개짓이 어색했지만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나니아는 점점 멀어졌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을 계속 날았습니다. 오랜 시간 날아올라 산 하나를 넘을 때쯤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플레지와 두 아이는 언덕 중턱 풀밭에 내려앉았습니다.
플레지는 처음 날개짓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폴리가 주머니에 있던 사탕 9개를 꺼냅니다. 디고리, 우리 이거라도 먹자. 그때 디고리가 맞다. 여기는 가로등도 잘하잖아. 사탕을 심으면 사탕나무가 되지 않을까? 플레지는 마시는 풀을 아이들은 9개 중 8개의 사탕을 각각 맛있게 먹고 플레지 날개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첫날 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일어나, 디고리! 그게 사탕나무가 되었어! 게다가 정말 멋진 아침이라고! 새로운 세계의 아침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폴리와 디고리는 사탕나무에서 사탕을 마구 따먹었습니다. 이건 런던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폴리와 디고리는 플레지를 타고 나머지 여정을 떠났습니다. 플레지도 처음보다 날개짓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슬란이 가르쳐준 곳을 향해 강을 건너고 산으로 오르자 굳게 닫힌 황금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에 새겨진 글씨를 봅니다. 맞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열매를 가져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들어가지? 그런데 디고리가 문에 손을 대는 순간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슬란이 말한 디고리가 찾는 그 나무를 발견합니다. 디고리는 나무의 열매를 땄습니다. 곧 향기가 맡고 싶었습니다. 향기를 맡자 갑자기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한 번쯤 맛보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그때 나무 위에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마치 그 새는 디고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디고리가 과일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설 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앞에 마녀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녀의 입가에는 사과의 즙자국이 남아 있었고 황금문이 아닌 담을 넘어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디고리는 얼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폴리, 빨리 타! 플레지, 어서! 마녀는 다시 담을 넘어 소리칩니다. 왜 도망치지? 난 너희를 해칠 생각이 없어!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난 내가 무슨 심부름으로 왔는지 알아. 근데 맛도 보지 않고 사자한테 그걸 갖다 주려고? 그건 멍청한 짓이야. 그 과일이 무슨 과일인지 아니? 그건 젊음의 사과고 생명의 사과야. 날 봐. 나도 그걸 먹었더니 생기가 돌잖아. 난 늙지도 죽지도 않을 거야. 먹으라고. 그럼 너와 나는 영원히 모든 세계의 왕과 여왕이 될 수 있단다. 난 그렇게 드는 거 관심 없어!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어쩌지? 너에게는 반지와 사과가 있어. 당장 그 사과를 어머니한테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럼 너희 어머니는 모든 병에서 나아지실 거라고. 디고리는 순간 탄식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사자가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지? 넌 그냥 심부름꾼일 뿐이야. 그 사과를 사자에게 갖다 준 순간 넌 너희 엄마를 죽게 내버려둔 잔인한 아들이 될 거야. 하지만 난 아슬란과 약속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고요. 약속은 아무도 몰라. 그 사과를 어떻게 구했는지 말하지 않으면 돼. 저 여자애도 데려갈 필요 없어. 그것은 마녀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폴리 역시 반지를 통해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마녀는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디고리는 비로소 마녀의 말이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지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마녀는 꺼져라 멍청이들. 너희는 영영 후회할 것이다. 하늘을 나는 동안 디고리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선택한 것이 맞는지 확신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아슬란과의 약속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출발할 때보다 더 능숙한 날개짓 덕에 나니아는 금세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디고리는 아슬란 쪽으로 걸어가며 말합니다. 싸가 여기 있습니다. 잘했다. 아슬란은 땅이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과일 때문에 너는 배고픔과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네가 내 손으로 나냐를 지켜줄 나무에 씨앗을 심어야 하느니라. 자, 부드러운 강둑에다 이 사과를 던지거라. 디고리는 아슬란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곧이어 마부였던 프랭크 왕과 헬렌 왕비의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부 시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축복하더라. 이제 너희는 나냐와 아천랜드 많은 왕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리라. 모든 동물들은 각자의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자 디고리가 심었던 씨앗이 벌써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쭉 뻗은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않았고 빛을 내뿜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담의 아들아, 잘 심었구나. 나냐 국민들아, 너희의 첫째 임무는 이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방패니라. 마녀는 북쪽 세계에서 점점 강대해질 것이다. 하지만 저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는 감히 나니아로 쳐들어오지 못하리라. 나무의 냄새가 너희에게는 기쁨과 생명이지만 마녀에게는 죽음과 공포이기 때문이니라. 그때 폴리가 저 아슬라님, 근데 마녀도 저 과일을 먹었는데요. 이부에 따라 그래서 마녀에게는 이것이 공포가 되느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다면 그 뒤로는 영 싫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사과를 먹은 자들은 당장 원하는 것을 얻겠지만 그렇게 얻은 것은 항상 좋아하지 않게 된단다. 그리고 디고리를 향해 말합니다. 이제 너희 어머니를 위해 저 나무에서 사과를 따거라. 디고리는 주저없이 사과를 땄습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마법의 반지가 필요 없느니라. 두 사람은 눈을 깜빡이자 세계와 세계 사이 숲으로 왔음을 느꼈습니다. 아슬란이 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돌아가면 그 마법의 반지는 모두 땅에 묻어라. 곧이어 시끄러운 런던 시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은 여전히 가로등 기둥이 부러져 있었고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디고리는 즉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이 날 만큼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디고리가 주머니에서 사과를 꺼내든 순간 신비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한 조각을 드신 어머니는 엷은 웃음을 띠며 잠이 드셨습니다. 약도 없이 잠이 들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디고리는 남은 사과를 뒤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마법의 반지도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디고리가 뒤뜰에 심은 사과는 멋진 나무로 자랐습니다. 나무에서 나는 사과는 마법이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유달리 몸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가끔 신비하게 흔들리곤 했는데 그것은 마치 나니아와 이 세계를 연결해주는 듯해 보였습니다. 디고리도 나이가 들어 유명한 교수이자 탐험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을 강타한 강풍으로 신비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디고리는 할 수 없이 그 나무를 재단하여 옷장을 만들어 집에 두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옷장은 나니아와 우리 세계 사이의 모든 왕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냐 연대기의 첫 번째 이야기 마법사의 조카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전체 이야기 중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마지막 사과를 두고 설전하는 마녀의 논리에 조금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거짓을 말입니다. 그러나 재앙을 불러왔던 디고리는 그 재앙을 해결해줄 사과를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담의 실수로 죄가 들어온 세상을 위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사건을 상상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의 그 옷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마법의 옷장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문을 말입니다.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